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이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편의점 월 순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하신 거랑은 좀 다르죠? 겉으로 볼 때는 쉬워 보이는 창업이 편의점이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 성공하기 어렵고 위험한 창업이 편의점 창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창업이 다른 창업보다 위험한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4시간 영업입니다. 자, 왜 24시간 영업이 문제일까요? 일단 GS25나 CU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영업, 즉 야간 영업을 해야 계약 시에 수익 배분율을 올려줍니다. GS25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GS1, GS2, GS3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서 경영주 수익 배분율을 살펴보면 24시간 영업 장려금이라고 5%를 추가로 올려줍니다. 24시간을 하지 않으면 추가 배분율 5%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CU도 살펴볼까요? CU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점주 수익 추구형, 점주 투자 안정형 이렇게 두 타입인데요. 간단하게 점주인차, 본부인차 타입을 나눠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주 수익 추구형으로 들어가서 상세 가맹 조건 보기를 눌러 놓으면 그중 수익 항목에서 매출이익 중 배분율이 수익 추구형의 경우는 24시간을 하면 80%, 24시간을 안 하면 75%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익 추구형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안정화 제도 기준 금액에서도 24시간 영업 점포와 19시간 영업 점포의 차이가 무려 100만 원이 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본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24시간 운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본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100% 점주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24시간 영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주변 CU나 GS25를 보면 새벽에도 다 영업을 하고 있죠. 또 야간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왜 문제냐면 편의점 사건 사고는 전부 새벽에 터집니다. 그냥 편의점 강도라고 검색만 해봐도 대구 편의점 알바생 흉기 위협, 시흥 새벽 편의점 강도 사건 등 편의점에서 터지는 강력 사건들은 대부분 새벽 시간에 일어나죠. 새벽 시간에 열려있는 점포가 편의점만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새벽 시간에는 편의점 알바 혼자만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치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점주가 근무를 선다고 해도 이게 달라지는 건 없죠. 이렇게 위험에 노출이 크게 되는 건 물론이고 요즘에는 새벽 시간에 유흥가 빼고는 주택가는 매출이 거의 전멸인 상태입니다. 1시간에 담배 하나 팔려고 매장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12,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등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100% 인상이 될 겁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안 뽑히고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 측면에서도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야간 알바 근무자가 갑자기 잠수라도 타는 날에는 36시간 연속 근무, 48시간 연속 근무 등 인간이 할 수 없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점주님은 백룸에 침대 깔아놓고 7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은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계약 기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요금 폭등입니다. 올해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아직 전기요금 인상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1분기 전기요금은 역대 최대인 킬로와트당 13.1원, 약 9.5% 인상되었고요. 2분기 전기요금은 5.3%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작년하고 전기요금이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양을 썼어도 15%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일단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지난 2년간 누적 적자가 45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에 에어컨 풀가동은 기본이고 오도어 음료워크인 오픈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냉동고, 아이스컵 냉동고 등 최근 오픈하는 편의점일수록 각종 기기 장비의 숫자와 종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기요금의 증가는 편의점 같이 마진율이 적은 업종에 큰 비용 증가를 가져와 순수익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긴 계약 기간. 우리나라 편의점 4사의 경우에 타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4년에서 최대는 무려 10년까지의 계약 기간을 걸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CU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5년, 7년, 10년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계약 기간에 따라 기간별 차등 수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도 있고 의무 계약 기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점포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가야 본사에서도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계약 기간 안에 가게를 폐업할 경우에 엄청난 위약금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편의점 카페에서 위약금으로 검색만 해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글들이 검색이 되죠. 이게 장사가 안 돼도 편의점 사장님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글들을 몇 개 살펴보면 위약금이 6천 이상 나오신 전주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답변받은 글과 1년 좀 넘게 운영해서 문의했더니 무려 6,800만 원의 위약금이 나오는 점주님 등 이러한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사에서는 편의점이 중도 폐점을 해도 이러한 위약금 등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는 거죠. 거기에 폐업하면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철거비, 점포 원상복구 비용, 재고 상품도 팔아야 하니 한번 편의점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낮은 마진율입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담배입니다. 근데 이 담배 매출의 마진율이 많은 건 9%, 낮으면 7.5% 이런 식입니다. 거의 뻥 매출이죠. 4,500원짜리 담배 하나 팔면 400원 정도 남는 거죠. 거기에 담배 한 보루 사면 라이터 하나씩 달라는 손님들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진짜 얼마 안 남습니다. 제발 라이터 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한 보루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한 보루 팔아봐야 4,000원 언저리 남습니다. 거기에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주의 경우에는 상권에 따라서 가격에 민감한 상권인 경우에 소주값만 내려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진이 2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4캔 만원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25에서 30% 정도이고요. 이 마진율의 경우에는 각사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요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편의점 옆에 자리로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에서 안 사 먹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서 사 먹죠. 근데 저 같아도 안 먹을 것 같긴 합니다. 메로나 한 개에 1,500원인데 옆에 가면 600원. 이거 누가 사 먹나요? 이런 아이스크림 매출 폭망으로 인해서 편의점의 마진 구조에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마진율 기본 65%에서 70%의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에 매출이 적어도 순수익이 큰 반면 편의점의 경우는 전체 매출 덩치만 컸지 실제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번째, 건강 악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편의점을 하는데 건강이 악화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은 보통 24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요. 보통 평범한 점포의 경우에는 사장들이 하루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까지 주 5일에서 6일 정도를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폐기 음식과 컵라면 등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은데 1년 그리고 더 시간이 오래될 경우 심각한 체중 증가, 당뇨 등 여러 가지 지병들을 달고 사시게 됩니다. 주변 사장님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대부분 10kg 이상의 체중 증가는 기본이고 급격히 체력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다 보니 의자도 편하지 않은데 매일 많은 양의 물류들까지 정리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생기신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저희 동네 친한 편의점 사장님도 지금 편의점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 2번 하시고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십니다. 거기에 보통 야간 알바가 안 구해져서 야간을 본인들이 직접 뛰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밤낮이 계속 바뀐 생활을 해서 생활 리듬도 깨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날짜를 하루 정해서 쉰다든가 몸이 안 좋으면 문을 닫고 쉬는 게 가능하지만 편의점의 경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제때 병을 치료하지 못해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편의점 창업이 위험한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댓글로 편의점 창업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해서 경쟁자 없애려고 영상 찍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9년간 운영하면서 주변에 잘못된 편의점 창업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무조건 창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꼼꼼하게 손익계산서 한 장 정도는 만들고 검토해보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에 홀려서 그냥 쫓기듯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창업을 하시면 본인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가족분들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